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구간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하다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오늘 내용 정말로 좀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찐반 아니냐, 지금 이제 들어가면 수익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지금 구간에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들어가도 되냐, 지금 자리에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아니요, 관망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아니 뭔 소리예요. 오늘 저점 마이너스 3%대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인데 눌릴 때마다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분명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오늘 영상 내용 끝까지 들으셔야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지금 왜 제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관망을 해야 되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찍고 올라온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조 부분입니다. 노조 부분에서 최대한 협상에 잘 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펀더멘털적인 관점, 뭐 실적에 대한 이슈,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그죠? 실적에 잘 나올 거다. 이걸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건 노조에 대한 문제인가요? 노조에 대한 문제? 맞죠? 노조에 대한 문제죠? 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노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때 노조에 대한 부분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뭘 봐야 돼요? 매크로적 관점을 보셔야 된다.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크로. 무슨 말이냐?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상황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어때요?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이란과 미국 전쟁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나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후자일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금요일에 마이너스 1.7%가 하락을 하면서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 불거졌어요. 이게 왜 불거졌냐? 실적 시즌이 끝나가죠. 5월 21일 엔비디아 기점으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5월 21일 이후에 이벤트가 뭐가 있냐? 6월 12일에 스페이스 X 상장 관련된 이벤트가 있죠. 이거 말고 FOMC, 뭐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추후에 있지만, 사실 뭐요? 재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란과 미국 전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3월달에 터지면서 증시가 빠졌으나 이 4월, 5월에 실적 관련된 부분의 이슈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덮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실적 이슈가 끝나게 되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유가가 이미 1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웃기지 않아요? 유가 100달러만 되더라도 이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요?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4월에서 5월에 실적 이슈로 증시가 올라가니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유가에 대한 부분이 묻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는 여기서 뭐가 리스크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걸 예상할 수 있냐면, 실적 이슈가 끝났을 때 뭐요? 이 유가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증시가 좋지 않을 거다.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을 텐데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노조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2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오를 거고, 계속적으로 실적은 57조 1분기에서 2분기 80조까지 예상되는데요. 절대 나쁜 게 없어요. 좋은 일밖에 없다고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증시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증시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개별 종목이라는 것 자체는요, 시장을 선반영합니다. 무슨 말이요? 2분기에 80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미 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80조라는 이익에 대해서 예상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녹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유지되거나 내려가는 관점에서 영업이익 80조 있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30만 원까지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데, 여기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쑥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놔야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이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평단이 27만 5천 원인 거랑 평단이 25만 원인 거랑 뭐요? 확연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큰 변동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27만 5천 원에 예를 들어 크게 말할게요. 10억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25만 원에 1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주가가, 죄송합니다. 자꾸 뭐 하는데. 자꾸 주가가 25만 원 근처에서 뭐 100일 동안 25만 원 이 위쪽에서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서 100일 중에 90일을 놉니다. 그리고 대신에 27만 원 위쪽으로는 못 가요. 100일 동안. 요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평단이 25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평단 근처에서 노는 게 90일. 그다음 뭐요? 내가 손실 보면서 노는 게 뭐요? 90일이라고 하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면서 90일 동안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 나중에 증시가 올라갈 때 나는 뭐요? 자꾸 본전 심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세 달 동안. 그러니까 올라오게 된 본전에서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속적으로 본전 구간이 아닌 본전 구간이나 수익 구간에서 내가 90일을 버틴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생겨요? 계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본전 심리가 아니라 그래도 올라가겠지. 내 평단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든지 난 매도해서 원금을 챙길 수 있다라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평단가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나의 심리가 굉장히 크게 바뀐다. 그래서 최대한 뭐예요? 최대한 낮은 가격의 평단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제가 관망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빠진다라는 게 아니죠. 선생님, 근데 여기서 관망했다가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너무 진짜 아쉬운 거 아닌가요? 내가 들어갔을 때 무조건 먹을 수 있었던 건데.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간 상태. 여기서 물론 당연히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들 뭐합니까? 계속 매도 물량 쏟아냅니다. 매도 물량 계속 내요. 아까 여기 1% 올라왔을 때 얼마냐? 마이너스 2천억이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증시가 올라오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올라오면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세게 안 때리는 이유는 뭐냐? 세게 안 때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사면서 올라와 주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네 입장에서도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계속 사주잖아. 비싸게 팔 수 있잖아.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싸게 여러분들이 올려줬을 때 여기서 한 번씩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매도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올 때마다 계속 때릴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노조 문제에 대한 부분들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뭐예요? 노조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죠? 매크로적인 환경이 변화돼야 들어옵니다. 왜?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어때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가 않죠. 1,500원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매크로적 관점에서 국내 증시를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시는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도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계속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관망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저기 28만원 구간 제가 표시해 놓은데 여기 단기적으로 5일선 저항입니다. 보이죠? 5일선 저항의 음봉의 중심 뭐요? 매물대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굳이 그때요 무리하게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챙길 필요가 없다.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의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강하게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시장 환경 자체가 5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바뀌고 있어요. 굳이 그때요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 증시가 오른 상태에서는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저는 유효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구간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지켜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이해했다. 아, 내용이 좀 알겠다.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긴 간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뭐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평단을 좀 낮게 잡아보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잡아놓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부분들 혹시나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전달 드렸어요. 짧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하셔서 도움 되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언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 내용에 다 전달을 드리고 있으나 짧게 영상을 좀 요약하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만 전달을 드릴 거니까 010-4479-2064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놔 주시면 요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관점은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을 여러분께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010-4479-2064 이쪽으로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요 부분들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던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있죠. 자, 이 종목도 우리가 잘 모아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뭐요? 엔비디아 관련주죠.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된 부분에 힘을 쓴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인식이 됐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광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힘쓴 거 아시죠? 광통신 관련주 지분 취득하고 그래서 최근에 광통신 관련주들이 10배, 20배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뭘 조준하고 있다? 로봇 쪽을 조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까지도 전달을 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 관련된 이 로봇 매집주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매집주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강하게 올라갔어요. 상한가 찍으면서 요렇게 만원 하던 회사가 3만원까지 3배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한 2달 만에 3배가 올라가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주가를 쫙 다 뺍니다. 다 뺀 다음에 뭐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시키죠. 근데 횡보를 시키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뭐요? 앞에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나서 또 빼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원이었던 주가가 3만원이 갔다가 다시 만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여기서 설거지하고 털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식에서 매집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올라갈 때 매집을 하고요.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도 매집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팔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가를 매집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렸을 때 사람들이 안 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수익 중이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빼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서 익절하는 거죠. 그래서 올리면서 물량을 잡고요. 내리면서도 물량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평균 단가가 많은 구간을 확인해서 이러한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물량을 또 매집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릴 때 한 번, 내릴 때 한 번, 횡보하면서 한 번 총 3번을 매집하죠. 그러면서 비싸게 매집하고 싸게 매집하고 그래서 평균 단가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횡보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횡보시키고 어떻게 돼요? 횡보시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만원부터 이게 아마 8만원까지 갔을 거예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주가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 뭐였어요? 이게 다 매집이었다라는 거죠. 매집하고 나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 봐봐 뭐야? 방금 셀바스 AI. 얘 같은 경우 뭐요?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매집을 하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된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아니요. 매집의 크기만 보시면 돼요. 매집의 크기.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러한 구간대에서 횡보를 시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올리는 패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횡보를 시키는 패턴이 안전하다라고 보여져요. 왜?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요 종목인데요. 요 종목이 이 과거 조금 이제 지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박스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박스가 크게 그려져 있고 지금 자리 요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 구간만 한번 다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오랜 시간 횡보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올려서 매집하고 내리면서 매집한 이후에 여기서부터 뭐요? 상승 탄력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러한 패턴을 여기서만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기법 자료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패턴들이 똑같이 보이시죠? 이게 내리면서 물량을 잡고 이 추세가 어떻게 된다? 전환되면서 박스권 만들고 슈팅,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려갔다가 여기서 물량 횡보시키고 상승시키는 패턴,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는 개인들한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매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놨는데요. 몇 번입니까? 44792064. 이쪽으로요, 여러분들 히든 또는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010-4479-2064 히든 또는 매집으로 남겨놓으시면 전달 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많이는 못 드리고 정해진 인원만 드리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